제가 얼마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 어떤 다른 연말정산 유튜브에서도 얘기해주지 않는 거. 한 달에 신용카드 요금 얼마 나와요? 200 이상은 나와. 200 이상 나와요. 200 많이 쓰는 자체. 내가 받은 연봉의 25%까지는 아무런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5천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은 25%가 1,250만 원이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정도 신용카드를 써서는 절세 효과가 하나도 없다. 만약에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하고 둘 다 쓴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자,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절세죠. 자, 절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몰라서 또 까먹고 아니면 실수로 놓치고 있는 세금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하나하나 챙겨주실 김하나 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하나 세금 빠지지 않고 챙겨드릴 절세도사 김하나입니다. 세무사님 저희 만났었잖아요, 지난번에. 네, 만났죠. 네, 그때 저희 채널에서 직장인을 위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팁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저는 이게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세금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이제 법도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세금 신고라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다 보니까 뭐 올해 하고 나면 몰라요. 내년에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월이고 곧 7, 8, 9, 10, 11, 12가 돼서 아직까지 연말정산 시즌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미리 찍어두는 거죠. 그렇죠? 미리미리. 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세금에 대한 궁금증도 여러분들도 아직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실제 사례들을 가져와서 걱정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봤거든요. 사연을 받으셨어요? 네, 저희가 사연을 다 받았는데 주변에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대되시죠? 기대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5년차에 접어든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K패스다 뭐다해서 교통카드 때문에 신용카드를 추가로 만들게 됐는데요.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시기에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서 체크카드로 해야 한다, 아니다, 신용카드로 하는 게 이득이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도 똑부러지게 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연말정산 할 때마다 막연하게 체크카드가 더 좋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실제로 뭘 얼마나 쓰는 게 세금 환급에 가장 좋은 걸까요? 물론 카드 포인트나 혜택 같은 게 다 다르지만 딱 세금만 놓고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선택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연봉은 5천만 원이에요. 당신 월급으로는 이걸로 이만큼만 써,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발. 우리 MG 사연자분이 연봉 5천만 원인데 신용카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연을 주신 것 같아요. 세미 씨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되게 궁금했던 건데 다 답이 없더라고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신용카드 쓰는 게 더 좋다, 빨리빨리 갚으면 된다, 뭐 이렇게 네, 잘 갚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절세 입장에서만 딱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얼마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 어떤 다른 연말정산 유튜브에서도 얘기해주지 않는 거, 얘기하지 않는 거. 그 흔한 논리적으로 얘기가 진행되니까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한눈 팔면 안 돼. 세미 씨도 잘 들어봐야 돼요. 일단 우리 계속 연말정산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에 이제 소득세를 얼마 내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 사연자가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지금 기준을 신용카드를 얼마까지 써야 되나요? 도대체 얼마를 이만큼 써? 이런 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만큼 쓰면 도대체 얼마의 세금 효과가 줄어드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세미 씨, 그 소득세 세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때 알려주셨죠? 그치, 알려줬지. 내가 알려줘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알려줬어. 한 7%인가? 7%면은 기분 좋게 낼 수 있어요? 기분은 좋지 않죠. 하지만 그 정도면 용인 가능하다? 아니요, 10% 넘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1,400만 원까지는 6%고 6% 그리고 5천만 원까지는 15%예요. 그리고 8,800만 원까지는 24%인데 우리 MZ들 제가 뭐 고액 연봉자들 대상으로 얘기할 거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5천만 원 이하 15% 얘기만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보통 내가 연봉이 4천이에요, 5천이에요, 6천이에요 이러면 이제 이런 흔히 우리 검색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세율표를 보고 나는 그럼 5천이니까 15%네, 난 7천이니까 막 24%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빼요. 부양가족 빼고, 주택자금 빼고, 신용카드 빼고, 4대 보험 빼고, 뺄 거 다 빼고 그런 다음에 그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그냥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15% 세율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퀴즈. 예를 들어 내가 신용카드 공제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세금으로는 얼마의 효과가 있는 걸까요? 세율이 15%니까. 자, 다시 해줄게. 내가 천천히. 자, 내가 신용카드 얼마 쓰는지 일단 생각하지 마. 얼마 쓰는지 생각하지 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거는 세금이 얼마 절세되는 걸까? 왜 15만 원이에요? 봐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쌤이 씨 아주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걸 몰라요. 맨날 신용카드 얼마 써야 될지 그냥 물어보고. 봐,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100만 원 공제받았다는 얘기는 내 월급에서 100만 원을 깎아주고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내 소득 금액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이 깎였다는 얘기는 세율인 15%.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15%면 15만 원 세금 내야 되잖아. 근데 100만 원을 깎아준 거니까 세율로 치면 15만 원을 깎아준 거예요. 봐봐요. 자, 봐봐. 1000만 원에 세율이 15%다. 그럼 세금 얼마 내야 돼요? 150이요. 150 내야 되죠. 근데 거기서 100만 원만큼은 소득을 깎아줄게. 이러면 세금 얼마가 절감되는 거예요? 그럼 저 900만 원인 거잖아요. 900만 원 번 거지. 그럼 거기서 이제 15%. 그렇지. 15% 하면 되잖아. 맞아. 정확했어요. 근데 900만 원은 지금 15% 하기 힘들잖아. 할 수 있죠. 잠깐 시간 주시면. 자, 계산기 두드려 봐. 그러면 이제 내가 100만 원이 깎였으니까 세금으로도 100만 원에 15%를 하면 깎인 절세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득공제를 얼마 받나요?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15%를 곱해서 아 그만큼 절세 효과가 있구나 하고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외우는 게 자, 빠르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았다. 이 얘기는 15만 원 세금이 줄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200만 원 소득공제 받았다. 그럼 얼마의 세금이 주는 걸까? 30만 원. 그렇지, 이제 됐네. 이래서 주입식 교육이, 암기 주입식 교육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연봉 5천만 원의 기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아무리 네가 많이 받아봐야 최고 한도 3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아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세금 절세 효과는 최대 얼마다? 45만 원. 45만 원이다. 그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됐죠? 자,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의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지가 또 궁금하겠지. 왜냐면 소득공제 100만 원에는 15만 원 절세 효과가 있는 건 알겠는데 얼마만큼의 신용카드를 써야지 1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는 걸까? 그걸 이제 또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문턱은 25%다. 문턱은 25%.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연봉 5천만 원인 사연자는 25%까지의 신용카드, 자, 5천만 원에 25%는 1250만 원입니다, 여러분. 자, 125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아무것도 안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자, 1250만 원을 한 달 단위로 나누면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신용카드 얼마 쓴 거냐면 104만 원 쓴 거예요, 여러분. 세민 씨, 내가 이거 조금 개인정보라 그렇긴 한데 한 달에 신용카드 요금 얼마 나와요? 저는 자취를 하기 때문에 대충. 200 이상은 나옵니다. 200 이상 나와요. 자, 이렇게 200 많이 쓰는 거죠. 당황했어. 200만 원 나오죠? 자, 보통 우리 평균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이 1인당 신용카드 대부분 국민들이 한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평균이 맞는 거야. 평균 한 200만 원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는 거는 소득공제 효과가 전혀 없구나.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내가 받은 연봉의 25%까지는 아무런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5천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은 25%가 1250만 원이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정도 신용카드를 써서는 절세 효과가 하나도 없다. 자, 그럼 세미 씨 200만 원 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200만 원 그냥 쿨하게 한번 맞춰볼게요. 자, 200만 원 쓰면 연간 얼마 쓴 거예요, 신용카드를? 2,400? 2,400 쓴 거죠. 자, 2,400만 원에서 아까 1,250만 원까지는 소용없다 그랬죠? 그래서 2,400만 원에서 1,250만 원을 빼볼게.
그러면은 1,150만 원 쓴 거거든요. 네네. 자, 이 1,15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썼어,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신용카드를 썼고, 나는 1,15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건데, 네. 이 1,150만 원 전체를 소득공제 해주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를 쓰면 1,150만 원 중에서 15%만 공제를 해주고, 체크카드를 쓰면 1,150만 원 중에서 30%를 공제해줘요. 자, 신용카드를 쓰면 결론적으로 172만 5천 원, 지금 15% 곱한 거예요. 172만 5천 원을 내가 깎을 수가 있어요. 소득에서 깎을 수가 있고,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쓰면 30%니까 300만 원이 아까 한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300만 원만큼 소득을 깎을 수가 있어요. 원래 1,150만 원에 30% 하면 원래 이제 345만 원인데 네. 아까 한도가 내가 300만 원이라고 네, 그랬어요. 네. 아무리 많이 써도 300만 네, 원이라고 네. 그랬죠.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에 1년에 300만 원까지밖에 공제 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300이다. 자, 그러면 아까 세미 씨 300만 원은 얼마의 세금 효과가 있다? 절세 효과? 45만 원. 그렇지. 정답. 내가 체크카드로만 1년 내내 월 200씩 소비해서 1년 동안 2,400만 원을 지출했다면 45만 원 깎이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좀 싼데요? 싸지, 그쵸? 짜요. 짜지. 네.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벌이에서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 가지 많이 보실 텐데 다 이제 돈 벌고 부자 되고 투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투자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대 45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1,200만 원의 카드를 더 쓰겠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거 현명한 소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 1,200만 원을 저축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뭐 못해도 한 4% 요새 이제 금리 대충 4%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1,200만 원에 4% 하면은 얼마 나와? 이자가 48만 원을 받을 수 있어. 1,2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은 원금도 있고 이자 48만 원도 받아. 근데 내가 신용카드 더 공제받겠다고 1,200만 원을 써버려. 그러면 1,200만 원도 사라지고 45만 원 공제만 받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저 그러면 내가 최대한 내가 조금이라도 덜 써가지고 지금 한 푼 두 푼 더 모을 생각을 해야지. 신용카드 공제율 얼마냐고 지금 이거 지금 그러면 세무사님 한도가 300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나는 한도만큼만 딱 신용카드 쓰고 싶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25%까지는 문턱 효과 때문에 절세 효과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쓰면서 자린고비처럼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뭐 150이 됐건 170이 됐건 얼마가 됐든지 내가 신용카드는 소비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이 300이 한도가 넘어가는 만큼의 소비는 안 하면 그것도 현명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최고 한도인 300만 원까지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용카드는 얼마가 지출되어야 할까? 만약에 내가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는 연봉에서 25%를 곱하고요. 거기서 더하기 1,000만 원만큼만 더 쓰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6천만 원이다. 얘는 우리 사연자는 5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연봉이 6천만 원이다. 그럼 25% 하면은 1,500만 원이거든요. 1,500만 원까지는 어차피 절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 근데 1,500만 원에서 추가로 1,000만 원까지 더 써야지만 한도에 걸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체크카드는 30%니까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만약에 나는 체크카드 없고요, 신용카드를 씁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15%밖에 공제율이 안 되기 때문에 2,000만 원까지 써야 한도에 걸리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훨씬 더 절세에 유리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쓴다면 한도에 도달하기까지는 좀 더 금액을 써도 되지만 여러분의 잔고는 비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세민 씨 욜로 아세요? 욜로? 욜로족. 막 돈 욜로족. 많이 쓰고 다니고. 돈 많이 쓰고 다니고, 그쵸? 근데 인생을 즐기는. 세민 씨도 완전 MZ잖아요. 아, 네. 요새 MZ들 분위기가 약간 그런 욜로의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친구들? 그게 코로나 때 좀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욜로가? 네, 왜냐면 걸려보니까 너무 중요한 걸 알겠고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 라는 생각에 사고 싶었던 거 사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해보고 싶었던 거 지금이라도 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근데 요즘은 또 약간 재테크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요? 막 전부 다 뭐 주식도 하려고 그러고 코인도 하려고 그러고 막 저축도 하려고 그러고 연금 이런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MZ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욜로의 시대가 가고 요노의 시대가 왔대요.
No. 난 안 사겠다. 난 하나만 필요하다. 1+1이 웬 말이냐? 난 그냥 하나만 사겠어요. 이런 이제 요노의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씀씀이가 큰 것이 물론 세금 절세 효과 조금 도움은 되겠지. 최대 얼마? 45만 원. 하지만 우리는 요 노를 통해서 투자의 시드와 자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어떤 걸 쓰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 체크카드를 먼저 쓰는 게 그렇죠. 맞아요. 체크카드를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하고 만약에 이제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하고 둘 다 쓴다. 네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연봉의 25%까지는 절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의 연봉의 25%까지는 그냥 신용카드를 쓴다 하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가능하면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공제 효과는 좀 더 크겠죠. 그러면 그 공제 문턱을 넘어가는 거는 신용카드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공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가 먼저 차요. 자, 여기 이제 신용카드가 점차 이렇게 사용량이 올라가겠지? 네네. 이제 공제 문턱을 넘으면 공제가 되고 공제 문턱을 안 넘으면 공제가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이걸 넘으면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겠다. 본인 연봉의 25%를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뭐 의료비 공제나 아니면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뭐 둘 다 공제가 되나요? 맞아요. 둘 다 공제가 됩니다. 이거 병원비만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아파서 병원 가가지고 카드로 긁었다. 네. 그러면 의료비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에도 들어가서 둘 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다른 얘기로 제가 준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세미 씨 아까 한 달에 그 신용카드 200만 원 정도 쓴다 그랬는데 네네. 보통 우리가 자취생들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소비가 어떤 소비예요? 먹을 거? 먹을 것 또. 옷 사는 거? 너무 낱낱이 파헤치나요? 혹시 월세 같은 것도 카드로 내나요? 아니요, 월세는 현금으로. 핸드폰은? 카드로. 핸드폰 카드로 네, 무슨 네. 관리비 이런 거, 이자 이런 거 나가는 거 혹시 있어요? 이자 아니면 없고. 자동차 뭐 그런 거? 자동차도 현금으로. 자동차세. 자동차세 세금 이런 거 현금으로 네, 네. 되죠? 우리 요즘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내가 실질적으로는 카드 지출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먹는 거라던가 여러분 커피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옷 사는 거 이러한 나의 소모품이나 뭐 화장품 사는 거 이런 지출들만 해당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핸드폰비를 냈다, 전기요금을 냈다, 수도비를 카드로 냈다, 관리비를 카드로 냈다 그리고 막 카드로 자동차를 샀다, 세금을 냈다, 이자 비용을 냈다, 보험료를 냈다 이런 거는 카드 사용액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카드 사용 내역 1년 동안 지출한 걸 보시면 실제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들도 일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종합소득세 그 신고할 때 가끔 국세청 들어가서 보면은 그 무슨 조회 이렇게 클릭하면은 현금 영수증 얼마 썼는지 막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짜잘짜잘하지만 뭐 이제 기프티콘으로 받은 뭐 그런 커피 이런 것들 뭐 현금 영수증 하시겠어요 하면은 하는데 그것도 저한테 이제 혜택이 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포인트나 마일리지 공짜로 받은 거에 대해서 먹은 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하고 네. 아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가 지 돈을 내서 나한테 선물해준 이런 쿠폰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걸로 내가 커피나 밥을 먹을 때는 업체에서 물어봅니다. 가게에서 사장님이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그러면 한다고 하겠죠? 내 핸드폰 번호를 누르겠죠? 그러면은 걔는 현금 영수증 사용액으로 반영이 돼서 체크카드하고 동일한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돼요. 30%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여러분 추가로 더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라던가 또 문화생활 뭐 영화 보거나 책 사보거나 공연 보거나 이런 거 하는 거라던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거라던가 이런 거는 물론 뭐 40% 공제율이 된다거나 대중교통은 80% 공제율까지 됩니다. 근데 대중교통을 막 하루에 그래도 한두 번을 타지 뭐 그거 가지고 뭐 2천만 원 쓸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공제율이 사실상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점들. 하지만 공제율이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사연 하나 가지고 정말 요즘에 궁금했던 거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체크카드냐 신용카드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고민을 덜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그리고 제가 까먹어가지고 잠깐 놓칠까 봐 얘기해드렸는데 요새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가지고 면세점 가서도 카드를 엄청 긁어요. 네네네. 지금 면세점 가서 그렇게 카드 긁는 거 그거 여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외 사용액하고 면세점에서 긁는 거는 이거 포함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카드 사용 지출액의 대부분이 그거일 수도 있어 지금.
여러분. 아, 그 인터넷 면세도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돼요. 예, 안 돼. 그거는 여기랑 상관이 없다. 네, 달러도 맞아요. 좀 고점이잖아요, 달러가. 네, 비싸잖아요. 네, 네, 그렇죠. 사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뵈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자동차 중고는 되고 새 차는 안 됩니다. 새 차 안 돼요. 근데 중고도 10%밖에 안 돼. 어차피 새 차 자동차 고민할 거면 중고 사야 돼. 왜요? 새 차가 좋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고민하자. 고민한다면은 중고가 어쨌든 낫긴 하지. 아 근데 어차피 살 거니까. 어차피 지금 살 의지가 다분하다. 이거는 본인이 살 거면 중고로 사고 45만 원이라도 공제받으세요.